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제 탄핵이 아주 본격적인 고비를 딱 정상에 이렇게 넘어가느냐, 떨어지느냐 하는 고비에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제의 네 명의 탄핵 소추자에 대해서 탄핵재판소가 8대 0으로 기각을 시켰습니다. 저는 그저께 세 개의 기각과 하나의 각하를 예정했는데 제가 하나는 틀렸습니다만 대충 뭐 기각하고 마찬가지니까 다 맞춘 셈이 됐는데, 제가 그 각하를 붙였던 것은 감사원장이 그 국민권익위원회 누군지가 전현희 의원의 그 눈물 흘린 뭐 호소, 쇼라고 할까? 이게 넘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를 감사를 불법으로 했다는 것 때문에 탄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당연하고도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각하가 돼야 합니다. 기각이 아니라. 그런데 아무튼 간에, 네 사람의 피의자에 대해서 8대 0으로 기각을 시킨 것은 잘한 일이고, 국민적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근데 이제는 문제는 이렇게 8대 빵 이렇게 기각을 당하고 나니까 야당이 지금 야단 법석이 났어. 사실은 이렇게 되면요, 미리 말해서 야당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쓸데없이 다 기각으로 빵꾸 터질 것을 이렇게 연구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제3자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왜 사과는 그냥 다른 머리만 뺑뺑 돌리고 앉아 있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사퇴해야 한다는 설까지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민주당 내부에서 나와야 합니다. 근데 아무 소리 없어. 참. 그리고 뭐 지금 29분 탄핵을 했는데 지금 마은혁 후보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금 국회 동의를 마쳐서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마은혁이 빨리 안 하면 그 권한대행하고 있는 최대행을 탄핵을 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포를 계속 박찬대가 내길래 제가 탄핵 시켜봐라. 내가 그랬어요. 30자를 탄핵 29번 한 거 30 채우자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감히 지들은 못하고, 최상무 그 권한대행은 그거 자기가 임명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조만간 그의 전임자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제 탄핵 심판이 선고가 가까워오고 있고, 거기서 각하나 기각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게 눈에 보이는데, 그 어려운 인물 그쪽에 남기지, 자기가 대대행 아닙니까? 대행의 대행이란 말이야? 그거 해갖고 망고 역적처럼 욕먹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안 하죠. 못하기도 안 하기도. 그래서 벌써, 그리고 또 뭐, 심지어, 여름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최대행이 임명을 하기 위해서 국무회의에 회의를 열었더라면 아마 국무위원 전체가 반대했을 것이다. 그래서 맞아, 최대행이 그것을 임명을 강행한다고 했다면 아무도 국무위원 전체가 총사퇴한다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지금 현 행정부 내에서는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것이 거의 묵시적으로 양해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문제에서 박찬대나 이재명이가 그냥 좀 속된 말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똥줄이 타게 이거 아우성치고 있는 것은 현재 그 8명의 헌법재판관,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들이 몰아붙이는 것은 아마 6대 2 정도로 탄핵을 인용하는 방법을
세우고 만약에 그것이 확고하게 되면 나머지 두 사람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저런 압력과 회유와 이런 걸 해가지고 당신 둘이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그냥 망고의 역적처럼 숨어 살면서 그거 하면 되겠느냐. 만장일치로 해가지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식의 방법을 동원하려고 했는데 소수 의견과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한 명 내지 두 명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것은 지난번 방송위원장 이준석 때 4대4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4명 단회가 기각하는데 찬성했던 4명 중에 2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2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사람 뭐 이름은 꼭 들지 않겠습니다만 한 사람은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좀 기울어졌는데 나머지 한 사람은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서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40억을 갖다 집어넣으면 그 나머지 세 사람이 하더라도 5대3이 안 되고 하나 오면 6대3으로 자기들이 이길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그냥 더불어민주당 애들은 밤잠을 못 자고 이거저거 생각을 머리가 다 빠질 지경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한테 들어봤더니 40여기가 다시 어거지를 해서 들어오는 경우에 6대3을 만드는 경우에 40여기가 그냥 와서 투표의 그 판결에 평의에 참석할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1주 내지 2주 정도 엑스트라 재판을 열어서 형식을 갖추어야만 평의의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지면 끌어가고 3월 말까지 되면 이재명의 제2심 유무죄 판결이 떨어져가지고 세상이 확 바꿔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죽게는 까무라치기야. 그래서 그걸 만지지 못하고 있다가 요새 보니까 5대3이 안 깨질 것 같은 모양이야.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대행을 동원해가지고 최대한 압력을 넣어서 임명을 시켜서 6대3을 만들어서 인용을 해보겠다. 이런 세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 정치평론가들이나 헌법학자나 교수들이 보기에는 참 웃기고 있네. 그렇게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원칙부터 얘기하자면 요새 만약에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아주 재미있는 초선 의원이 하나 나왔어요. 울산 출신인데 김상욱 의원. 이게 국민의힘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인데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무슨 억하심령이 있어서 이럴까? 만약에 탄핵이 안 되면 이 사람 잘못하면 단식하다가 죽을 거 아니야.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니까. 말도 하는 것이 죽음을 무릅쓰고 하겠다 하는 거하고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거고 말이 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에서 돌아와서 직무 복귀를 한다면 이 김상국 의원은 조금 있다가 초상치를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동안 말을 바꾸기를 바랍니다만은 이 양반이 제가 보기에는 국회나 의회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인데 무엇이 이 양반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참으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탄핵이 왜 비롯됐습니까? 하는 원초적인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에서 어떤 꾸름에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윤석열 탄핵을 하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적어도 저쪽이 다 모았다 192명이야. 그래도 적어도 8명에 10명 이상이 그쪽으로 갔어. 그래서 분명히 국민의힘에서 갔어. 국민의힘에서 누가 갔냐? 한동훈 파가 갔어. 한동훈은 효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표는 안 찍었겠지. 그래, 효력이 아니어도 정당 대표가 되면 그 국회 의사들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죠. 나는 그런
전례를 몰라서 좀 어색하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간에, 거기에 무슨 김예진이, 누구, 김상욱이니, 한지안이,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애들을 데리고 가서 윤석열 탄핵하라고 투표를 했단 말이야. 그게 투표를 하는 배후의 책임은 한동훈이야.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일주일 전인가 얘기를 했죠. 그 사람이 내세운 두 개의 불가론, 사건이 탁 벌어지니까 뭐라고 했어요? 윤석열은 이제 드디어 직무 수행 불가능. 그럼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기가 이제 불가가 하나 들어가죠. 그 다음에 조기 퇴진 불가피. 이 양불가야. 이거 아마 한동훈의 정치적인 닉네임 될 거야. 두 개의 불가. 그런 식으로 하루아침에 쫙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와, 정말 놀랄 노자야.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그것이 비상계엄 하는데 정치인의 체포명단에 자기가 이름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쇼크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체포명단 자체가 사실인가 아닌가는 아직 애매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그건 누굽니까? 국정원 제1차장이 쪼물락쪼물락가 4개는 다른 버전이 있지 않아요? 그것에 진실성과 공정성이 지금 인정되지 않는 거야. 근데 그냥 놀란 뭐가 그냥 뱃사공에 풍파에 놀라듯이 지 혼자 놀아갖고 잘못하면 비상계엄 와중에 지가 혹시 목숨을 잃을지는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좀 어이없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냥 하루아침에 적어도 20년 이상의 형이야 아우야 이렇게 지내던 사람이 그렇게 돌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탄핵의 단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작했지만 그것을 완성 단계를 맺는 것은 한동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가 지금 이 정치적 어떤 파문의 주인공이죠.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건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상욱 의원도 한동훈 파의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전국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이 두 젊은이가 앞으로 한국이라는 정치 마당에서 어떻게 헤엄치면서 어떻게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대충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오늘 보면 누구야? 박찬대가 어디서 조사해 갖고 가지고 왔더라고요. 우리들은 탄핵 많이 했다고 주장하지만은 이승만 때는 26번이나 탄핵했다 이러더라고요. 저도 그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3년도 안 된 기간 중에 29번을 냈어. 이승만 대통령은 10년 넘게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그 비교한다는 것이 말이 맞지가 않아.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이가 갔다 하는 그 분위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이제 각종 홍보와 여론조사, 조작 등등이 막 튀어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YTN, 그리고 동아일보, 여기서는 완전히 탄핵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여론에서 위를 차지하는 것처럼 나오고, 또 다른 데서는 윤석열의 인기가 60% 올랐다는 것이 나오고 그래요. 이게 다 여론의 나름대로의 매니플레이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윤석열의 인기가 더 올라갔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 데다가 특히 이제 동아일보하고 중앙일보가 아주 그냥 윤석열의 탄핵 인용을 거의 기정사실로 하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어. 특히 오늘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김진? 이 사람 국회의원 되려고 왔다 갔다 했던 내가 몇 분 아는 사람인데 아마 이쪽에 공천을 받으려고 잘 안 됐구나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가는 사람은 아닌 걸로 아는데 종합일보 뭔 소리가 내서 사람인데 탄핵 무조건 인용됩니다 이러고 나오더라고.
그리고 또 초창렬인가 뭐 용인대학교 뭐 무슨 교수가 한다는 친구가 와서 탄핵 문제시 됩니다. 또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줄을 대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습수를 해요. 그런데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얼핏얼핏 보니까 그 김종인 전 의원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형이 아우이 하는 사람인데 요새는 제가 뭐 한 4, 5년 동안 서로 간에 내왕이 없습니다만 이 사람은 그래도 이쪽에 국민의힘 야당 쪽에 뭐 비상대책위원장도 하고 여기 인연이 많아. 예? 그래도 한때는 뭐 이준석이도 어쩌고 뭐 윤석열이 왔다 갔다 해서 뭐 윤석열이 왔으니까 윤석열이가 좀 밖에 가서 쉬라고 해서 약간의 감정적인 문제는 있다고는 치더라도 이거 단칼에 윤석열 끝났어요. 딱 잃어버리더라고요. 이야.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어쩌고. 옆에서 나고 있었으면 대판 싸움했을 거예요. 이 양반이 치매가 들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까? 나중에 그 말을 어떻게 주워 담으려고 하는지 좀 안 됐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현재로 봐서 방금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얼핏 들어왔는데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취소한다? 비슷한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덕수와 윤석열의 탄핵이 두 개 있기 때문에 한덕수를 빼버리고 윤석열에게만 집중을 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전략상의 고려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마 오늘 오후에 뭐 하면 선고일이 결정될지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하면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선고를 하게 되는데 윤석열 측에서는 빨리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게 끌고 가면 뭐 이런저런 마가 들어오고 뭐 복잡하게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는 우리가 단언하지 않고 탄핵이 기각 혹은 각하되느냐 아니면 인용되느냐 이 두 가지 양 갈림길에 있는데 엊그제 있었던 그 네 사람에 대한 전원 기각 지금 기각이 뭐 지금까지 8명 그렇죠 13개인가 몇 개요. 기각이 8개인데 그 중에 검사가 12명이에요. 아직도 남아있는 게 심리가 있고 심리 중단 나오고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 과정에서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 4사람의 탄핵 기각은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각 혹은 각하의 청신호다 보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이것은 이렇게 기각시키고 나머지 본대로 해서 딱 숨어 있다가 윤석열에게는 인용하고 때린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개인 생각은 전자입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수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카드놀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3월 1일, 3월 8일 그리고 내일 또 3월 14일 되죠. 3월 15일인가? 네, 그렇죠. 3월 15일, 오늘 14일인가? 벌어질 그 수백만, 수천만의 국민들의 그 항의, 의사표시를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그 주변에다가 경찰버스로 둘레막을 치고 담장에 가스철망으로 막고 그리고 전국의 대통령이 전국의 경찰들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더군요.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그런다고 할지라도 인용이 됐을 경우에 그 폭발적인 저항은
아마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그걸 민형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세상으로 얘기지만은 민형배와 이재명이는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비화폰 같은 걸로 해서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대화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친구가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거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 이 모든 것이 윤석열의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의 정치적 내란입니다.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 지난번에 40 총선거, 22대 총선거에 그 압도적인 부정선거, 사전선거 때문에 적어도 53명 이상의 부당하게 당선 통보를 받은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170몇 명이 적어도 한 150명을 제외한 아마 그 사람들이 그게 없으면 과반수를 살짝 넘은 제1당은 됐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쪽에 야당 쪽에 그러니까 윤석열 당 쪽에서는 당시 한동훈이가 비상대책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선거 경험이 좀 부족하고 그렇게 해서 제1당이 되기 쉽지 않았으리라고 객관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대통령 집권당에 있는 사람이 아주 인기가 높지 않는 한 그를 견제하라고 야당에게 적당한 수의 과반수를 주는 거. 그게 여소야대지 소위 말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리라고 보는데 4.15 총선, 2020년에 4.15 총선, 21대 총선이죠. 뿐만 아니라 2024년에 40 총선, 이 두 개가 너무 압도적으로 부정선거가 많았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4.15 총선 때는 그 이해찬이가 그 양정철을 시켜가지고 중국 공산당에서 당교 협의를 맺어가지고 너무 많이 나오니까 표정을 관리를 못해서 이쪽으로 확 웃어야 할 게 그걸 웃지를 못했어요. 그럼 사태, 여러분,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부정이 없다면, 야 이겼다고 난리 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좋게 막 표가 올라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눈치 보면서. 근데 그것을, 그 뿌리에는 그들로서 더 이상 이제 컨트롤하기 어려운 중국과 북한의 마수가 뻗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원식 보세요. 이원식. 시진핑한테 불려가서 이런저런 교시다 받고 왔어요. 오늘 와서 또 누구야 마은혁이 임명이라고 또 국회의장으로 공갈 때리다. 저 사람들 직무 생활을 고갈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통령 대행을 하는 사람을 탄핵하는데 국회 과반수로 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는 사람은 대통령과 같은 의전에 의해서 그 사람을 경호하고 그 사람을 예우하는 게 국가적인 예의입니다. 모든 민주국가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불신임을 해가지고 탄핵 표결을 할 경우에 대통령의 3분의 2를 필요로 한다면 대행도 3분의 2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하고도 당연한 거예요. 그건 하느님한테 물을 거야. 마귀 새끼한테 가서 물어도 다 알아. 그건 맞죠? 이러나. 그걸 여기고 이불이를 딱 해놓고 당원에 통과됐으면 그따위 짓거리를 한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여의도 쭈구리고 앉아있어요. 그걸 어여삐 어겼네. 중국에서 시진핑이 올 때 어깨 두드리고 또닥거리고 얘기가 있어요. 아마 만약에 사태가 그냥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선거를 치러가지고 이재명이가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아니면 의도적으로 중국이 우원식을 대타로 낼 가능성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아일보나 중앙일보, YTN 등등에서 오늘 현재는 막 정권 교체가 51%고 정권 유지가 10% 떨어진대요. 정권 교체가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선거를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것이 포함되냐면 대통령이 뭐 탄핵을 당하든 말든 이거 제쳐버리고 선거를 다시 하면 우리가 또 하나의 선거의 특수를 맞이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는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안에, 국민의 안에 있는 떼거리들 있죠. 대통령 하고 싶은 자들. 걔들도 동의했다는데 한동훈 편도 동의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 문제에 관한 최근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체에 대한 공신력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특히 이번에 그 특정한 여론조사는 믿기 어렵다. 개인적인 의도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정책 조작의 냄새가 난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때는 저도 좀 경합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가 일단 대통령이 되는 것이 사실 팩트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건의 우여곡절이 있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인간적인 뭐 어떤 앙금이 있고 하는 걸 다 버리고 일단 윤석열을 살려놓고 봐야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살 거 아니냐 하는 입장이야.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양반이 가버리면 이건 그냥 다른 어떤 새로운 정권이 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한국 가버려요. 사회주의화로. 중국과 북한의 시야로 가버려. 이 나라에 떠날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과정 아닙니다. 절대 과정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이 한 번만 더 나오시면 여러분이 사실은 앞마당에 나가서 태극기 들고 왔다 갔다 좀 한 2시간 하다가 들어와도 됩니다. 꼭 광화문이나 예의도 꼭 안 오셔도 길이 보통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시대가 오기를. 그리고 제가 이 썸네일에서 붙였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대통령 탄핵 사건 그리고 29번의 탄핵 이것이 이 나라를 북한과 중국의 지원 아래 사회주의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재명의 난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여야의 싸움이 아니에요. 옛날에 조병옥과 이승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뭐 박정희와 김대중의 싸움이 아니에요. 김영삼의 싸움이 아니에요. 체제 자체가 바꿔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서 언급했던 김종인 같은 사람, 중앙일보 논술은 김진희, 최창관이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배웠다는, 먹물 먹었다는 사람들이 그따구 소리 나고 앉아있고 말이야. 이 시대의 엄중함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옛말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이재명에게도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이번에 8건의, 8인 기각당한 어제 전체 기각당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 대표가 책임져야지. 나중에 대통령을 나오고 말고 하네. 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옳은 거야. 남에게 그거 믿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보안이 여러분 가지고 있죠. 53명의 부정당 가능성이 있는 사람 명단 있죠. 그런데 요새 앞장서서 왔다 갔다 서고 전부 그 명단에 다 있더라고. 참 기가 막혀요. 다 있어, 그게. 참. 그게 이 사람들이 차치고 포치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살기 위해서. 이게 대한민국 현재는 위선의 나라예요. 거짓의 나라예요. 주사파의 나라예요. 중국의 조정을 받는다. 중국 화해의 장비에서 조작당하는 나라야. 그런 나라야. 겉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웃기는 나라예요. 이것을 반드시 탄핵을 방지해서 지켜냄으로써 이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나온다. 이거 꼭 믿어주시고 우리 자신과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나라를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